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아빠 유윤수입니다. 자, 2024년 벌써 2월입니다. 구정을 갖다가 지내면서 저도 약간의 휴식을 취했고요. 또 새롭게 화이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짧은 동영상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지금 그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값도 상승하다 보니까 뭐 시멘트라든지 뭐 알루미늄 값이라든지 뭐 철근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지금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받다 보니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흐름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디프레션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 침체가 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주거 사다리가 붕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뭐 또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현재 어쨌든 수요보다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는, 이러다 보니까는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자재 값, 또 공사 비용 이런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5년간의 주민등록 인구 동향을 보니까는 사실은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뭐 지방 쪽에 있는 어떤 인구가 경기도 지역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대비 2023년도를 보면은 지금 뭐 이 시별로 한 30만 등록 인구부터 시작해서 100만 명이 넘는 어떤 광역 도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3만 명 이상 증가된 경기 지역을 보시면은 한 9군데, 10군데 되는데, 이 중에서는 벌써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벌써 100만 인구를 돌파한 어떤 시도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양시랑 용인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구도 지금 2023년도 말에 보면은 2018년도 대비 거의 지금 3만 명이 늘었어요. 물론 지금 107만입니다. 벌써 여기 고양시는요. 용인시 보시면은 4만 명이 늘었어요. 107만 명인데, 여기 지금 뭐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SK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를 갖다 반도체 클러스터 해가지고 많이 투자한다 보니까 지금 뭐 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근 공급 물량은요, 지금 인구 증가 대비 거의 뭐 30% 정도 내지 40%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도 공급 물량이 1%,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인구가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지금 언론 보도에 가면은 이 건설 시장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요, 서울 주택 도시공사에서 자료에 가면은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건축비가 평당 사실은 지금 2020년도만 해도 한 400, 평당가가 보통 건축비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23년도 말에 보면은 700만에서 800만 원입니다. 결국 뭐 한 300만 원 정도 평당가가 오른 건데, 이게 60%, 75% 가격이 급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공사나 어떤 건설업체에서 개인들도 어떤 자금의 유동성이 막힐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건설사도 이제 대규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습니다. 그걸 PF라고 하는데, 이 PF가 지금 사실은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은
한 2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202조, 203조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 PF가 돌아오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자금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아파트 착공이 사실은 조합원들과의 분담금 어떠한 거죠. 갈등도 생겨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실 대출의 어떠한 그 다른 그 구조 조정 있지 않습니까? 또는 워크아웃 같은 거, 또 신용 등급이 하향됨으로써 건설사들의 문제가 커지면서 착공도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그 태영건설이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뭐 그의 그 하청업자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트너들 한 500여 업체가 사실은 함께 사실 힘겨운 어떠한 그 지금 그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어떠한 그저 상당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2020년도부터 22년 대비에 상당히 힘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신규 분양이 적은 곳은 이것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새 아파트 공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양이 귀해지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이들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또 한편의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데이터인데 이 보통 전국 아파트랑 이제 다세대 주택, 빌라, 어떤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파트는 2023년도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024년 이제 1년을 비교한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라고 한다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0원 대비 아파트가 1년 전에는 72.5원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내려가지고 67원, 67.9%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이 빌라 같은 경우, 어떤 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0원 대비 지금 80원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깡통, 뭐 주택이니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뭐 전세 사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이게 지금 70.9% 정도로 지금 많이 그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어떠한 그 전세가율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보증보험입니다.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전세보증보험이 있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 임대보증보험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서울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시지가가 사실 그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상당히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사실 전세 그 사기 어떠한 그 전세 어떠한 그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좀 덜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126%라는 어떤 그 보증보험을 갖다가 가입할 수 있는 126%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임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어떠한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보통 우리 다세대 주택이 보통 한 뭐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뭐 빌라테 4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2, 3억 기준으로 한다면은 2년 기준으로 해서 임대주가 사실 세입자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그 보험 자체가 임대보증보험인데 이것이 거의 요즘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신용이 좋은 어떠한 그 임대주 입장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7월 달, 9월 달에 내는 어떠한 그 재산세 그 감면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보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어떤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선거 이후에 이번에 4월 달에 선거 이후에 이 보증보험 제도가 좀 지금 뭐 임대사업자 협회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임대사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임대사업자 협회에서도 이 보증보험을 갖다 좀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좀 높여달라. 공시지가도 하락했는데 이것까지 낮으니까 사실 100원 전세값이 100원인데 예를 들자면 뭐 110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95원이 적정한 뭐 한 85원 정도가 적정한 그 전세가율인데 지금 뭐 70원 정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의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사실 상생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빌라 전세가율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지만은 2022년도,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해가지고 2023년도에 1, 2월 달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가 사실 9월 달, 10월 달에 한 95% 정도까지 90에서 95%까지 사실은 매매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전세값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세가가.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년 새에 80%에서 70% 만약에 그 매매가가 100원이면은 전세가가 7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분당이라든지 평택 같은 데는 빌라가 더 낮습니다. 그러나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70%가 아니라 뭐 60%, 50%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빌라 깡통 전세 앞 빌라처럼 깡통 아파트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인허가도요. 사실은 다세대 주택 인허가도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살 집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역지사지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세입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뀌었다. 갑과 을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사실은 갑과 을이 뭐 그걸 갖다 분별하자는 건 아닌데 임차인들이 상당히 지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하여튼 다세대 주택 연립 그 인허가도 지금 67% 정도밖에 안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인허가가 77%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통계 보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다세대 연립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보면은 16,157 가구 대비 이번 연도는 3,751가구밖에 인허가가 안 된 거예요. 거의 77%가 지금 감소된 겁니다. 이러자니까 차후에 사실은 이게 공급이 안 되면은 전세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생하는 어떤 프로세서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직주 근접에 가깝게 어떠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직장과 어떠한 거주지가 가깝게 하는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인허가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보면 11,855 인허가 물량 중에서 지금 2,401가구 몇 개 지금 인허가가 안 됐어요. 이렇게 80%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시장이 침체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급등했어요. 이것도요. 그리고 그동안 한 2, 3년 지내는 동안에 뭐 전세 사기도 많았고 이게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짧은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1,000명 중에 990명은요. 이런 법이 없어도 뭐 잘 살았습니다. 이체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임대인이랑 어떻게 임차인이 헤어지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법의 잣대를 임대차 3법이다 또는 임대사업법 민간 일반 사업법을 대다 보니까는 임대사업법을 대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법을 들이대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비아파트라는 것이 이제 그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빌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 도시 기금 대출 확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 물량 주택 수도 제외해 가지고 어떤 그 종합 부동산세를 갖다가 경감해 주는 그 파격적인 대책을 갖다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오고 고금리가 발생하고 대출 그리고 공사비도 급등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 또 거기다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백약이 지금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 3년을 내다봐야 돼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임대인이 겪는 이러한 고통을 갖다 임차인도 겪을 수 있는 역지사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분양시장은 상당히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주 그 입지 물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분양가, 미분양도 지금 증가세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입주 물량 감소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집값은 급등할 수 있는 부메랑도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지 않습니까? 역동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또 매도하시려는 분도 또 양도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절세를 하면서 매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지금 신생아 이 특례 대출 건인데 이번 연도에 지금 이게 지금 1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1일이면 3주밖에 안 지났는데 3억 4천억 원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또 흐름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요. 특례 대출 계열을 보시면은 지금 주택을 구입한다 또는 전세 자금이다. 이러면 소득도 지금 부부가 소득이 1억 3천 이하입니다. 1억 3천만 원 이하죠. 그리고 자산도 진짜 매수하려면 5억 6천만 원 이하거나 전세 자금을 만약에 특례 대출을 원한다면은 한 3억 6천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5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1.6%에서 3.3%면요. 굉장히 지금 저렴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지금 평균 금리가 2.41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대출 경우도 지금 수도권은 5억 원이고 지방은 4억 원 이하고 지금 대출 한도도 3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 1.1%에서 3.0%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특례 대출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액이 73%는 대출을 갈아타기용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조에 의하면은 또 부동산 경기가 또 반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에 의해서 대출도 받으면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자산 형성하는데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다양한 책을 갖다가 컴퓨터 책도 좀 접었고 부동산 책도 세법 책도 접었고 임대차 3법도 적고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논했습니다만 유튜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희망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